이른 아침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건 너 알면 안 된다. 신발장 위에 놓인 기록 보관용이라는 갈색 봉투 하나. 26해 동안 믿어온 아버지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20여 년 전 사업을 하며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혼자 짊어진 무거운 진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히 감춰질 수 없었고 결국 세상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자유는 진실과 함께 찾아온다는 걸 말입니다. 이른 아침 부산의 한 아파트, 22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가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동쪽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거실 식탁 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봄이 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바다 위로 작은 배들이 점처럼 떠 있었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내 정원에서는 벚나무 봉우리들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고 있었고 이른 아침 산책을 나온 주민들의 모습이 간간히 보였습니다. 아버지 김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58배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였지만 오늘 아침 그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서려 있었어요. 손에 들린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자꾸만 현관 쪽 신발장 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집안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었지만 정우는 그 향을 제대로 맡을 여유조차 없어 보였어요. 평소라면 커피 향을 깊게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신발장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갈색 봉투의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기록 보관용이라고 적혀 있었죠. 봉투의 입구는 반쯤 열려 있어서 안에 든 서류들의 모서리가 살짝 보이고 있었어요. 봉투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질 정도로 낡아 있었고 모서리 부분은 조금 헤어져 있었습니다. 봉투의 크기로 봐서는 상당한 양의 서류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고 무게도 제법 나가 보였어요. 정우는 그 봉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감춰두었던 것들이 담긴 그 봉투를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간직할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어젯밤 정우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이 봉투를 계속 숨겨둘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인가 하는 고민 말이에요. 침실에서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고 새벽 5시가 되자 더 이상 잠들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조용히 침실을 나온 그는 거실로 나와 그 봉투와 오랜 시간 마주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오전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지만 정우는 어젯밤부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계속해서 그 봉투의 존재가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쓴맛만 느껴질 뿐이었어요. 평소 좋아하던 커피의 진한 맛도 오늘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것은 오직 씁쓸한 뿐이었어요. 정우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30대 초반 사업을 시작했던 그때의 열정적이었던 자신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만 같았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젊은 패기로 가득했던 자신이 내린 몇 가지 결정들이 지금까지도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동업자였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신뢰했고 함께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뭉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관계는 점점 틀어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었어요.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저 봉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26살의 민수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아버지를 닮은 진한 눈썹을 가진 그는 평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 아니었는데 오늘따라 일찍 잠에서 깬 모양이었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거실로 나온 민수는 평소와 다른 아침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심각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민수야.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정우는 서둘러 커피잔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인사했습니다. 잔을 내려놓는 손길이 조금 거칠었고 잔과 받침 사이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평소 차분하고 여유로운 아버지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시선이 신발장 위의 봉투에 머물렀어요. 갈색 봉투는 이 집에서 본 적이 없는 낯선 물건이었고 기록 보관용이라는 글씨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민수는 그 봉투를 본 순간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은 무게감이 느껴졌거든요. 아버지가 평소에 회사 서류를 집에 가져오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저런 봉투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이상했고 무엇보다 기록 보관용이라는 단어가 궁금증을 자극했어요. 보통 집에서 볼 수 있는 서류들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평소 든든하고 믿음직했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오늘은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 보였고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는 식탁을 무의식적으로 두드리고 있었고 이런 모습은 민수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저게 뭐예요, 아버지? 민수가 봉투를 가리키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어떤 질문에도 차근차근 대답해주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정우는 잠깐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너 알면 안 된다. 목소리가 낮고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자신감 있고 당당했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마치 무언가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려는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민수는 그런 아버지를 처음 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도대체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그 순간 거실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숨기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정말로 자신이 알면 안 되는 내용일까 하는 의문들이었습니다. 평생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모습만 보아왔던 민수에게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거든요. 정우는 민수의 시선을 피하며 부엌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아들에게 말해야 할 것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 기록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특히 순수한 민수에게는 어떤 상처가 될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우유를 꺼내 컵에 따르면서도 계속해서 그 봉투가 신경 쓰였어요.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고 평소 솔직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숨기는 일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유를 따르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고 그 소리조차 평소보다 크게 들렸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자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고 거실에는 시계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창밖의 햇살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아침에 본 그 봉투가 신경 쓰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이 자꾸만 떠올랐고 기록 보관용이라는 글씨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야, 민수야, 너 오늘 좀 이상하다? 같은과 친구인 준호가 민수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민수와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사이로 평소 민수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친구였어요. 보통 아침이면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는 민수가 오늘은 유독 조용했거든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민수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그 떨리는 목소리와 굳어진 표정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지 궁금증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 집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시잖아. 혹시 오래된 파일 같은 거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아? 갑자기 다른 친구인 상우가 끼어들며 물었습니다. 상우는 평소 호기심이 많고 이런저런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민수는 그 질문에 순간 움찔했습니다. 마치 아침에 본 그 봉투를 상우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민수가 조금 경계하는 투로 되물었습니다. 상우는 별것 아니라는 듯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우리 아버지도 회사 다니시는데 집에 오래된 서류들 엄청 많거든. 그런 거 보면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하잖아. 어른들 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상우의 말에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맞아. 우리 아버지도 가끔 전화 받을 때 목소리가 달라져. 평소랑 완전 다르게 조심스럽게 말하시고 그럴 때가 있어. 뭔가 복잡한 일들이 있나 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던 민수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집 아버지들도 모두 그런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만 유독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너희는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 아버지들이 뭘 숨기는지 말이야. 상우가 계속해서 물었고 이번에는 다른 친구인 현석도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솔직히 궁금하긴 해. 하지만 알고 싶지는 않아. 어른들 일이니까 분명 복잡하고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것들일 거야. 현석은 평소 신중한 성격이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현석의 말이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알면 안 되는 것들이라는 표현이 아침에 아버지가 했던 말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버스가 도착했고 친구들은 하나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민수도 따라서 버스에 올랐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도착한 후에도 민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교수의 강의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노트에는 온통 기록 보관용, 알면 안 된다는 단어들만 적혀 있었어요. 평소라면 열심히 필기를 했을 텐데 오늘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혼자 캠퍼스 뒤편의 조용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당황하고 떨어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 그 봉투 정말 뭐예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또 그 무거운 분위기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가 거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은 민수가 들어오자마자 급히 화면을 닫는다는 것이었어요.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고 아버지의 손가락이 조금 떨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민수야. 일찍 왔네. 아버지가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침의 그 긴장감이 남아 있었어요. 민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슬쩍 아버지의 컴퓨터 화면을 보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창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컴퓨터 작업 표시줄 하단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폴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비밀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기록이라는 단어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아침에 본 기록 보관용이라는 봉투와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컴퓨터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급하게 화면을 닫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져만 갔습니다. 아버지, 무슨 작업하고 계셨어요? 민수가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아, 그냥 회사 일 좀. 별거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별거 아니다와는 정반대의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어요. 땀이 살짝 맺혀 있었고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도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았지만 대화는 겉돌고 있었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딴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몇 번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오늘 하루 종일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머니의 물음에 아버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하지만 민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회사 일 때문이라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분명 다른 무언가가 아버지를 괴롭히고 있었고 그것은 아침에 본 그 봉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기록 보관용, 비밀 기록이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아버지가 무엇을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지에 대한 호기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들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복잡해질 뿐이었어요.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그 봉투와 컴퓨터 화면에서 본 비밀 기록이라는 단어가 잠을 방해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가기로 했어요.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고요했고 가족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부엌으로 향하던 민수는 거실 한편에 설치된 작은 모니터를 발견했습니다. 집안 보안을 위해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모니터였죠.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그 모니터였는데 오늘은 왠지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보통은 꺼져 있는 상태였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모니터에는 집안 복도와 현관 부근의 모습이 흑백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민수는 호기심에 이끌려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녹화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었어요. 평소 아버지가 가끔 확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서 조작법을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했어요. 오후 시간대의 영상들을 빨리 감기로 확인해 보니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다녀간 것과 이웃 주민들이 복도를 지나다니는 모습들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녁 시간대로 넘어가자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오후 8시경 민수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을 때쯤의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아버지가 현관 쪽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주변을 살피는 듯한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신발장 위에 그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서 안에 서류들을 꺼내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서류들은 상당한 양이었고 아버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심각했고 때로는 한숨을 쉬는 모습도 보였어요. 민수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그 서류들 중 몇 장을 선별해서 따로 분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선별된 서류들을 작은 검은색 가방에 넣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사용하는 서류 가방과는 다른 더 작고 간단한 가방이었어요. 그 순간 화면이 갑자기 깜빡였습니다. 정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몇 초 동안 화면이 검게 변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화면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는 다시 텅 비어 있었고 신발장 위의 봉투도 원래 자리에 돌아가 있었어요. 민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본 것이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 서류들을 다른 가방에 옮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화면의 시간 표시를 보니 그 일이 일어난 시간은 오후 8시 15분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민수는 방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혼자만 거실에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손을 떨며 화면을 다시 되감아 봤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로 본 영상도 동일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고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확인한 후 일부를 다른 가방으로 옮기는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더 자세히 보니 아버지의 표정에서 두려움 같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고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며 서둘러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작은 검은색 가방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아버지가 그 가방을 들고 현관 쪽으로 사라지는 모습까지만 보였거든요. 혹시 집 밖으로 가져간 것인지 아니면 집 안 어딘가에 숨겨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화면을 계속 확인해 보니 그 이후로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후에 아버지가 다시 거실로 나타났지만 그때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검은색 가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모니터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왔던 것도 있고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영상으로 가득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서류들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민수는 침대에 누웠지만 더욱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 아버지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특히 그 두려워하는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평생 든든하고 믿음직한 존재였던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민수는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영상이 반복되었고 아버지가 서류를 가방에 넣는 모습과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꿈속에서는 그 가방 안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비밀들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민수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욱 불안했습니다. 어젯밤에 본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이었거든요. 아버지와 마주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실로 나가보니 아버지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민수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어요. 그리고 신발장 위의 봉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어젯밤 영상을 본 후로는 그 봉투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민수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 검은색 가방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자신의 방에서 과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필요한 자료를 찾던 중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끼어 있어서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봉투는 상당히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봉투 겉면에는 흘린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지만 글씨가 흐려져서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전등 불빛 아래서 봉투를 이리저리 돌려보니 글씨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중요함이라는 글자도 희미하게 보였어요.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앞으로 온 편지인데 왜 이렇게 숨겨져 있었을까요?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지도 봉투와 마찬가지로 오래된 것이었고 글씨는 아버지의 손글씨였어요. 하지만 평소 아버지의 또박또박한 글씨와는 달리 조금 급하게 쓰인 것 같았고 군데군데 번진 자국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심호흡을 하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너도 많은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이야. 너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이 파일은 절대 공개되지 않아야 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 편지를 써둔다.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며칠 전 본 그 봉투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숨기고 있던 것이 정말로 어떤 파일과 관련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태어났던 해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는 젊었고 성공에 대한 욕심도 많았지.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더구나. 동업자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왔다. 그때 내린 몇 가지 결정들이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을 따라다니고 있다. 민수는 편지를 읽으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어려운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지금까지도 가족을 따라다니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로 알고 싶은지에 대한 확신도 서지 않았습니다. 편지의 중간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들 속에는 당시의 사업 거래 내용들과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 합법적인 일들이었지만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특히 언론이나 경쟁자들이 악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가족에게는 큰 피해가 될 수 있다. 민수는 여기서 잠깐 편지 읽기를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내용이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거든요. 단순한 사업 기록이 아니라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민감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것 같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의 18번째 생일날이었어요. 벌써 8년 전의 일이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써두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때부터 언젠가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민수야, 만약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아버지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 하지만 너와 어머니는 절대 상처받지 않았으면 한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이미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뜻일 텐데, 그래도 아버지를 믿어주었으면 한다. 모든 것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민수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걱정, 가족의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왜?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아버지는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지, 왜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숨겨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원래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읽은 후로는 더욱 궁금증이 커졌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민수는 계속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민수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보였어요. 편지에서 읽은 내용들을 알고 나니 아버지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좀 조용하네.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직 이 모든 일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 같았고 그것이 민수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잠깐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는 뭔가 간절한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편지의 내용을 되새겨봤습니다. 너의 삶을 위해, 가족의 평화를 위해 절대 공개되지 않아야 했다는 문장들이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후로는 아버지와 마주할 때마다 어색함이 느껴졌고 가족 간의 대화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토요일 오후
어머니가 시장에 나간 사이 민수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집중력이 떨어져 보였어요. 같은 기사를 여러 번 읽고 있는 것 같았고 가끔 한숨을 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에서 시선을 들어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신문을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어요. 민수는 심호흡을 하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보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편지의 존재를 잊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편지를 읽었어요, 아버지. 민수가 편지를 아버지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잠깐 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손을 떨며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이걸 어디서 찾았니? 제 서랍에 있었어요. 그동안 몰랐는데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편지를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이 쓴 편지를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 파일이 뭐예요? 정확히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민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도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민수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이 진실을 듣게 될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야기부터 해야겠구나.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피로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29살 때 아버지는 친구들과 함께 건설업체를 차렸다. 그때는 정말 열정적이었어. 가족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 아버지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민수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들부터 시작했는데 다행히 일이 잘 풀렸어. 그러면서 점점 더 큰 사업들을 맡게 되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지. 하지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단다. 아버지는 잠깐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했어. 공무원들, 다른 업체 사장들, 정치인들까지. 그 과정에서 때로는 애매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왔다.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점점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직접적으로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 당시에 관행이라는 것들이 있었거든. 허가를 빨리 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선물을 한다든지, 경쟁 입찰에서 유리한 정보를 얻기 위해 로비를 한다든지.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 잘못된 일들이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동업자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어. 어떤 친구는 더 과감하게 하자고 했고, 어떤 친구는 위험하다고 반대했지. 아버지는 그 중간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모든 것이 틀어져 버렸어. 민수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 큰 아파트 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그 중 하나였지. 그런데 한 동업자가 심사위원 중 한 명과 개인적인 거래를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 아버지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 민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따내는 것에 반대했어.
하지만 이미 일이 진행된 후였고 결국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됐지. 문제는 그 과정에서 오간 대화들과 거래 내용들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거야. 이제 민수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록들 속에는 당시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거래 내용들이 담겨 있어. 아버지가 직접 관여한 부분도 있고 동업자들이 한 일들도 있지. 만약 이게 세상에 알려진다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어. 그 중에는 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치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 기록이 공개되면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거야. 민수는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셨던 거군요. 그래, 20여 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왔어. 가족들에게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고 했지. 하지만 요즘 들어 예전 동업자 중 한 명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 그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던 거야. 혹시나 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따로 보관하고 있고,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모든 책임을 지고 진실을 말할 생각이었어. 민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큰 부담을 혼자 지고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너에게만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를 부탁한다. 아버지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며칠 후 민수는 준호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긴장되어 있었어요. 민수야, 큰일 났어. 우리 형이 연구실에서 문제가 생겼대. 무슨 문제?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스캔 작업했던 그날 밤 누군가 연구실에 침입했었나 봐. 보안팀에서 조사하고 있어. 혹시 우리가 한 일이 들통난 건 아닐까? 준호의 말에 민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복도에서 들렸던 발소리가 떠올랐어요. 혹시 그때 누군가 자신들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전화로는 위험해. 둘은 학교 근처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어두웠고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고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형이 그러는데 연구실 컴퓨터에서 누군가 파일을 복사한 흔적이 있대. 그리고 스캐너 사용 기록도 남아있고 더 심각한 건 보안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 그날 밤 우리 말고도 수상한 사람이 건물 주변을 배회했다는 거야. 수상한 사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생도 아니고 교직원도 아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대. 우리가 나간 직후에 건물 앞에 나타나서 한참 서 있었다는 거야. 준호의 말에 민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들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가 한 일이 다 들통난 거야?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보안팀에서 그날 밤 건물에 출입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어. 우리 신분증 기록도 남아있고 말이야.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이 정말 걱정하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며칠간은 연구실에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지금 어디에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배경에서는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학교 근처에 있어요. 왜 그러세요?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그리고 누구와도 만나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마라. 혹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으면 즉시 연락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 빨리 와. 그리고 조심해서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준호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아. 누가 따라올 수도 있다고 하시네. 너도 조심해. 우리가 한 일이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거든. 혹시 모르니까 며칠간은 연락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하며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민수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평소 익숙한 길인데도 오늘은 모든 것이 위험해 보였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낯선 차 2대가 서 있었고 이웃들이 수군거리며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민수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민수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집안 분위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수야, 앉아라.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오전에 예전 직장 동료들로부터 잇따라 전화가 왔다.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조사하고 있다는 거야. 민수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전 사업 관련 자료들을 찾아다니고 있대.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야. 날짜, 장소, 관련된 사람들 이름까지. 마치 당시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아버지의 말에 민수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복사한 파일들이 문제가 된 건 아닐까요? 그 사람이 벌써 5명에게 연락을 했어. 모두 같은 질문을 하더라고. 20년 전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이야. 혹시 그 사람이 언론 관계자인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질문하는 방식이나 알고 있는 정보의 수준을 봐서는 기사를 쓰려는 것 같더라고.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온 가족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아버지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기자야. 현관문 너머로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신문사 기자 이민호입니다. 김정호 사장님과 잠깐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는데요. 중요한 내용이라 직접 뵙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심각한 분위기는 감지하고 있었어요. 들어오시죠.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혹시 준호가 말했던 그 수상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찾아뵈어 죄송합니다만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민수는 그 서류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스캔했던 문서들과 너무나 비슷해 보였거든요. 같은 종이 색깔, 같은 글씨체, 심지어 배치까지 똑같았습니다. 김 사장님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확인차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서류들을 식탁 위에 차례로 펼쳐 놓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아버지는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걸 도대체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모두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명단에 나와 있는 분들과의 거래 관계 말이죠. 기자가 특정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여러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닌지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손에 쥔 USB 메모리가 화상처럼 뜨겁게 느껴졌어요. 기자님, 이건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의 떨림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현재도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이런 과거가 있는 분들이 현재 공직에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의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또한 여기 적힌 금액들을 보면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까지 김 사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다른 분들의 입장도 함께 듣고 난 후 이 기사는 다음 주 월요일 조간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기자가 명함을 하나 더 남기며 일어섰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단순히 지역 신문에만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중앙 언론사 여러 곳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현재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연루되어 있다 보니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가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고 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기자가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결혼 이후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참 후에야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사업할 때 일이야. 당시에는 잘못된 줄 몰랐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구나. 민수는 주머니 속 USB 메모리를 만지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를 도우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온 가족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평온했던 일상이 산산이 부서져 가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떠난 다음 날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어머니도 계속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민수 역시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죄책감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아버지는 결심한 듯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아버지와 함께 나가자. 이제 정말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둘은 집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많이 늙어 보였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한 후 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어떤 선택이요? 진실을 모두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침묵을 지킬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 같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진실을 말하면 예전 동료들이 모두 피해를 받을 거야.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지만 계속 숨긴다면 언젠가는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민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떤 답이 정답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저도 사실은. 민수가 말을 시작하려던 그때 아버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예전 동업자 중 한 명인 박 사장으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박 사장님. 정호야, 큰일 났어. 방금 우리 회사로도 기자가 찾아왔어. 너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확인하자고 하더라고.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상당히 다급했습니다. 그 기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내일까지 입장을 정리해서 알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미 몇 개 언론사에 제보가 들어갔다는 말도 했어. 정호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전화를 받고 있는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시간이 없어. 전화를 끄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야,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커지고 있어. 이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오후 3시 아버지는 예전 동업자들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집에 남아 어머니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뉴스를 확인해 봤지만 아직 관련 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쯤 아버지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지금 집에 있니? 네, 어머니랑 함께 있어요. 좋아. 아버지가 곧 집에 갈 테니까 기다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어떤 결단이 내려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렸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더라고. 아버지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제는 진실을 말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더라고. 계속 숨기다 보면 더 큰 추측과 오해만 생길 것 같아. 민수는 아버지의 결정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걱정되었어요. 그럼 내일 기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말할 생각이야. 물론 당시의 상황과 맥락도 함께 설명하고 말이지.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너에게도 미안하다. 이런 일로 가족들이 힘들어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었어.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민수는 이제 자신도 고백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파일을 복사했어요. 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와 함께 연구실에서 스캔했어요. 아버지를 도우려고 했던 건데 혹시 그 때문에 기자가 자료를 얻게 된 건 아닐까 해서 계속 걱정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USB 메모리를 꺼내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들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야, 너 정말로. 죄송해요, 아버지.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 것 같아서.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게 문제였어. 가족들과 함께 해결해야 했는데.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도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힘든 시간이 될 거야. 언론의 관심도 받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울 거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해나가면 된다는 거죠?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숨길 것도 없고 혼자 감당할 것도 없어. 가족이 함께 이겨내자. 다음 날 오후 아버지는 기자와 만나 약속된 인터뷰를 했습니다. 20여 년 전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당시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동시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도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말을 선택했습니다. 일주일 후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큰 파장이 일었고 여러 언론사에서 후속 보도를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솔직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덕분에 생각보다 악의적인 보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아버지는 민수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20여 년 동안 가슴에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힘들지 않으세요? 물론 쉽지는 않아. 하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게 이렇게 홀가분할 줄은 몰랐어. 바다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해 생각했어요. 민수야, 진실이라는 게 때로는 아픈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다. 민수는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때의 무게감과 두려움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 수 있었거든요. 진짜 자유는 진실과 함께 찾아오는 거였구나. 민수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있었고 새로운 내일에 대한 희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